원래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주에 부모님이 사셔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좀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쩔까.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처음에 생각했던 게 쭈꾸미였습니다. 근데 쭈꾸미를 왜 하고 싶었냐면 그때 당시에 좀 저는 나중에 이 포장 홀도 되고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고 이런 삼박자가 되는 품목을 하고 싶었는데 쭈꾸미가 약간 좀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동네에 굉장히 잘 된 쭈꾸미집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광주 가져가서 해보면 어떨까 하고 내려와서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 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요? 예, 좀 의외로 광주 분들이 매운 거를 대체적으로 전라도 분들이 많이 즐겨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식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막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좀 유명한 쭈꾸미집들이 자리를 좀 잡고 있었고 그걸 좀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삼박자가 되는 품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타 다른 프랜차이즈 뭐 치킨이나 피자 여러 품목들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 다 있는 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 유명한 것들은 들어와 있고 이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단골 족발집 가서 이제 족발을 딱 먹는데 족발에 이제 소주를 한잔 하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저 단일 품목에 보면 삶아가지고 썰어서 주기만 하면 되고 반찬도 얼마 안 나오고 네. 아 저거 하면 홀도 되고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겠다. 삼박자. 네, 삼박자 딱 되겠다. 아 저걸 해야겠다. 그래서 족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모르잖아요. 이제 하고는 싶은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족발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지인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주변에 족발 하신 분들 없냐, 족발 아시는 분 없냐. 그래서 이제 그쪽 가서도 한 달 정도, 한두 달 이렇게 배워보고 또 이제 다른 잘된 집 가서도 한두 달 정도 배워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저한테 잘 맞는 집을 맨 처음엔 찾아서 창업을 했죠.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그 잘 되는 집에서 배워왔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전국이 다 대박집이겠죠. 네. 근데 이제 와서 겪어보니 엄청난 이제 시행착오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운 것도 여기에 또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저희 족발 같은 경우는 또 불에 한번 굽는 족발이다 보니까 저 삶는 방식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한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좀 족발 잘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장사는 7시간밖에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족발집은 엄청 길게 장사하는 것 같은데 야식 메뉴로도 생각하고 이런데 새벽에도 배달하고 그러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죠. 오래 하시는 초창기에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러게 했는데 네. 이 족발은 삶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손질 시간이라. 그 시간을 전철이라고 하는데 그 전처리 과정의 준비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장사 오픈하기 전까지 한 5시 전까지 미리 나와서 한 5시간 준비하고 5시에 족발이 나오면 제가 11시나 12시까지만 장사를 하죠. 그래서 한 7시간 정도밖에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끝내놓고 저희가 이제 좀 어디 가서 기동량이라도 듣고 이렇게 족발 좀 잘하신다고 하면 찾아가가지고 새벽이라도 찾아가서 막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좀 인사드리고 좀 배우려고 왔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다 쫓아냅니다. 예, 비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알려주려고 쫓아내면 또 가고 또 찾아가고 몇 번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나 얘기를 들으면 그걸 갖고 와서 다시 조합해서 또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던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그 직접 삶고 굽고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의 완성된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레시피에서 1년 동안 계속 개량을 거친 거죠. 그래서 1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정립된 레시피를 하게 됐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네네. 어떤 포인트 같냐면 저희가 이제 족발을 쭉 해봤는데 저희가 막 이제 맛에 미쳐가지고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더 맛있게 만들어 최고의 누가 딱 먹어도 와 너무 맛있어 이런 족발을 만들려고 저 혼자 1년 동안 막 혼자 몰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디 모임을 갔는데 이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족발 하시는 분들은 인사가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에서 족발집 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데 이제 그 질문이 혹시 몇 개 파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루에? 네, 족발 한 개면
족발 몇 개 정도 다리가 하나면 아. 이제 30개, 50개, 60개 뭐 이렇게 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국에 있는 족발집 판매 개수가 25개가 안 넘어요. 아 정말요? 네. 평균. 그때 당시에 네, 어. 평균. 평균. 잘 되는 집하고 안 되는 집하고 비교하면 한 25개 정도 된다 평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50개를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게 맛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거에 포인트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리게 됐죠. 그 다른 게 다른 어떤 게 거였나요?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아. 다른 이제 외적인 이제 신경 써야 될 우리 가게의 중점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레시피에도 네. 뭔가 좀 손질을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는 요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네, 저희는 그때 딱 고정된 레시피로 쭉 이제 평생 이렇게 족발을 삶아낼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배우러 가면 겔차 주요? 몇 번 내쫓으면 몇 번 내쫓기고? 그래도 계속해서 가시면 정민환 씨는 처음에 그 족발 배우려고 하셨을 때 찾아가셨던 그 사장님들께서 네.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주고 호의적으로 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네. 얼마나 하니까 그 심정을 알아주시던가요? 이제 한 번에 알려주신 분도 계셨고요. 들어와서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어려운 게 어떤 거냐,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 이제 진짜 막 잘한다고 해가지고 가면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 3, 4번, 5번, 뭐 최대한 5번 이상은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 5번 이상 되기 전에는 와가지고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비법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의 말을 하면서 팁을 약간 주는 걸 경청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팁을 응용을 해보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된 것 같습니다. 가게 처음에 이제 창업하셨을 때 네. 초창기에 네.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나요? 초창기 때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제 이제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조리사나 뭐 이런 요리사 출신이 아니어서 이 맛의 정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 손님들은 맛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는. 혹은 반대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정민환 씨한테는 만족이 되나 네. 손님들 입맛엔 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랬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50개 판다는 거는 네. 기존적으로는 손님들은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 개수가 팔아진다는 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실상.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 맛의 정립 때문에 제가 혼돈이 좀 많이 왔었고, 지금 제가 맛의 정립을 찾은 뒤에는 좀 뭐 이렇게 장사나 이런 부분에서 평안함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노력은 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부지런함은 그 성공의 좀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이제 식당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제 모두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 저희는 10년 동안 매출이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식당 하면 뭐가 기억나시죠? 청결. 자, 청결, 네. 맛. 맛, 네. 서비스. 서비스. 네. 그렇죠. 네. 네, 3가지죠.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가지가 가장 지키기 힘들더라고요. 유지하기가. 가장 그래서 기본인데 지키기가 힘들어요. 가장 기본인지 손님들도 알고 저도 알고, 알고 예. 직원들도 아는데 가장 지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좀 뭐가 안 되면 다시 그걸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그럼 처음부터 그 3가지를 다시 점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 프랜차이즈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네. 발행하는 인증이에요. 인증인데 저희가 이제 그 광주 전남 최초로 저희가 받았고,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1등 등급이 2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는데 1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면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그 명예의 전당을 저희가 이제 받았어요. 그럼 총 5년 연속을 받았는데 그 우수 프랜차이즈를 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쪽에서는 저도 처음 해보는지라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프랜차이즈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근처에 이제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도 없어가지고 처음엔 이거 하면서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쪽 광주 전남이 현재 인프라가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알게 된 계기로 이제 인증이 나라에서 이런 인증이 있다.
그래서 그 우수 프랜차이즈라는 그 인증 심사를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떨어져도 괜찮아. 이제 좀 거기서 와가지고 한 1박 2일 동안 인증 심사를 해요. 사무실에 와서. 이제 이런 품목이 돼 있는지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 목록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받아봤죠. 근데 운 좋게 첫 번째 좀 받았어요. 오. 그래서 그때 이제 심사관 분이 얘기하시는 게 광주 전남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받았던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바 별반 다르지 않는데 식당을 창업하시는 이제 분들은 그 너무 좀 처음에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세요. 식당이. 저도 쉽게 생각하고 덤볐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식당은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꾸준히 유지하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기본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맛, 위생, 서비스인데 이 안에서도 집중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맛이면 우리가 얘기했던 맛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생각하면 잘 모르잖아요. 네. 맛이 뭐죠?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음식의 퀄리티라고 생각해요. 퀄리티. 맛이라는 거는 퀄리티. 위생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주방 안의 위생, 그다음에 홀 바깥의 위생. 이런 위생들. 그리고 요즘은 보이지 않는 위생도 있죠. 어떤 거냐면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또 배달 구성을 어떻게 또 만들었냐에 대한 이런 위생들. 그리고 그 아까 서비스라는 거는 홀에 있는 서비스. 그리고 아까 저희 또 얘기하면 배달에 있는 서비스들. 그래서 이 뭐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밖에서 원인을 찾아요. 항상. 밖에서 뭐든지 뭐 요즘 뭐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뭐 장사가 좀 안 될 거야. 명절이니까 장사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모든 내부에 적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 기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훨씬 좋은 그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창업자분들도 그런 자기가 오픈을 할 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좀 생각하고 창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